2025년 5월 16일 저녁입니다. 비트코인은 빠른 속도로 디지털 금의 속성을 찾아가고 있는 듯 합니다. 따라서 4년 주기로 대상승을 하다가 50%에서 70%씩 조정을 거치는 대하락장은 사라지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상승과 조정을 피할 수는 없겠지만 조정의 폭도 30% 정도로 줄어들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이번에 조정도 1월 23일 1억 6,300만 원 최고가에서 4월 7일 1억 1,160만 원, 즉 30% 정도의 조정을 거쳤다고 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희망적인 예측을 해봅니다. 이제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한 후 15만 불, 즉 2억 원 정도로 상승을 한다고 보면 다시 1억 5천만 원 정도까지 조정 하락을 할 가능성은 있어도 신고점 돌파 후 1억 원 밑으로 하락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아 보인다. 명색이 디지털 금인데 50%에서 70% 하락한다는 것은 좀 격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 온체인 데이터는 기존 금융시장에서 개미들의 지옥인 정보의 비대칭성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전에서 개인들이 온체인 데이터를 참고하거나 인용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 하더라도 이것의 의미는 엄청난 것입니다. 지금까지 소액 투자자들은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불합리한 조건 하에서 매스컴이나 투자회사나 자산 거래소 등에서 쏟아지는 미확인 정보를 붙들고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다고 보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용한 금융시장의 빅브라더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누려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강자들이 쏟아내는 정보는 검증을 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온체인 데이터의 존재라는 것은 마치 CCTV처럼 시장의 움직임을 다 기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 CCTV 영상 기록을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재생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자신들의 분석과 주장은 자신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트렌딩 지표를 보면서 자신들의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얻고자 하는 자산의 분포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거래소가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거래소에서 빠져나갔는지, 거래소로 유입이 되었는지 바로 확인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기별로 발표되는 실적표로 확인하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조작이나 통계의 허점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포트녹스에 보관된 금의 재고를 파악하는 것은 많은 시간과 인력을 필요로 하지만 비트코인의 재고를 파악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단 몇 분만으로도 충분할 것입니다. 투자자들이 주기적으로 반대 포지션에 지불하는 비용을 뜻하는 펀딩비라든가 미결제 약정 같은 계약들도 한눈에 볼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경찰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함으로써 투자의 결정이나 분석도 이제 개인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비트코인이 주기영 대표의 2달 전 약세장 진단에도 불구하고 견고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비트코인의 이러한 움직임을 보면서 주기영 대표의 분석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주기영 대표의 책임있고 용기 있는 입장 표명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주기영 대표는 ETF를 통한 대규모 자금 유입이 기존의 시장 약세 전망을 바꾸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 시장은 이제 기관 투자자와 ETF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고래 매도를 압도할 수 있는 구도로 변화하고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분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기영 대표는 자신의 X에서 나는 2달 전 강세장이 끝났다고 말했지만 그 판단은 틀렸다 하면서 비트코인의 매도 압력은 완화되고 있고 상장지수 펀드를 통해 대규모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과거 비트코인 시장은 채굴자, 고래, 신규 개인 투자자 간의
단순한 유동성의 순환 구조였다면서 당시에는 개인 자금이 고갈되면 고래가 현금화에 나서고 동시에 시장 꼭지점이 형성되기 쉬웠는데 이때는 모두가 동시에 탈출하려 하던 의자 뺏기 게임과 같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때 탈출에 실패하는 자는 물렸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장은 훨씬 복잡해졌다고 봤는데 이제는 ETF나 스트래티지, 기관 투자자, 심지어 정부 기관까지 비트코인을 사고 파는 시대라며 과거와 같은 고래 매도발 연쇄 하락 구조보다는 기관과 ETF에서 유입되는 자금이 오히려 고래 매도를 압도할 수 있는 구도로 바뀌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주기영 대표는 현 시장은 여전히 새로운 유동성을 흡수하는 단계라고 하면서 대부분의 지표는 경계선에 머물러 있고 명확히 강세장도 약세장도 아닌 상태이고 최근 가격의 흐름은 매우 강세적이지만 관건은 차익 실현 사이클의 변화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 시장이 트레이더 파이와 융합하면서 전환기를 예고하고 있는데 새로운 유동성을 흡수하는 과정에서 시장이 여전히 부진하다고 생각하며 대부분의 지표가 경계선에 머물러 있다고도 했습니다. 지금은 명확하게 강세장이나 약세장의 지표로 볼 수 없지만 최근의 가격의 움직임은 매우 강세라고 했습니다. 그는 내 예측이 틀렸다고 해서 온체인 데이터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뜻은 아니다면서 당시 나와 의견이 달랐던 아스 헤이저 전 비트맥스 CEO도 있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데이터는 데이터일 뿐이고 해석은 다양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나는 잘못된 예측에 대해 사과하며 앞으로 더 정교한 분석을 제공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주기영 대표의 이런 입장 표명이 얼마나 시원시원하고 솔직한지 정말 매력적인 분임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들을 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비트코인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비트코인 ETF 그리고 스트래티지 그리고 기관 투자가 정부 등이 온체인 데이터를 이용하여 투자에 임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글로벌 자산 시장이 비트코인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장에 진입하려는 세력들이 너무 많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시장에 진입할 최적의 타이밍을 찾기 위해서 온체인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표가 약세장을 가리킬 때는 최적의 투자 시점이 아니겠습니까? 주기영 대표의 약세장 분석에 따라 이때다 하고 시장에 진입한 엄청난 자금이 비트코인 약세장을 강세장으로 전환시킨 사례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기영 대표의 분석이 틀렸다고 볼 것이 아니라 그의 분석이 그만큼 영향력이 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비트코인의 4년 주기 사이클 같은 관점은 폐기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크립토 윈터 같은 단어도 사라져야 할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은 빠른 속도로 디지털 금의 속성을 찾아가고 있는 듯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4년 주기로 대상승을 하다가 50%에서 70%씩 조정을 거치는 대하락장은 사라지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상승과 조정을 피할 수는 없겠지만 조정의 폭도 30% 정도로 줄어들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번에 조정도 1월 23일 1억 6,300만 원 최고가에서 4월 7일 1억 1,165만 9천 원, 즉 30% 정도의 조정을 거쳤다고 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희망적인 예측을 해봅니다. 이제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한 후 15만 불, 즉 2억 원 정도로 상승을 한다고 보면 다시 1억 5천만 원 정도까지 조정 하락을 할 가능성은 있어도 신고점 돌파 후 1억 원 밑으로 하락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아 보인다는 말입니다. 명색이 디지털 금인데 50%에서 70% 하락한다는 것은 좀 격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의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세상이 비트코인을 쳐다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비트코인 투자를 시작하려는 사람들은 누구를 쳐다보겠습니까? 주기영 대표 같은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주경 대표의 약시장 선포는 그들에게 시장 진입의 최적기 아니었겠습니까? 주경 대표의 온체인 데이터 분석은 여전히 독보적인 그런 분석입니다. 그러나 참고하시되 판단은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우리 모두 비트코인을 통해서 세상의 흐름을 읽어낼 수 있는 해안을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비트코인 호돌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빰.